자, 9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자, 1월 26일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했던 한국사전자검정시험 고급 42회 고급에 대한 해설인데요. 9번입니다. 설이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서 자 이두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화왕계를 신문왕한테 올리게 됩니다. 신문왕한테. 그 화왕계 내용이 여기 있죠. 그렇죠? 할미꽃을 멀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첨하는 미인 장미를 멀리하고 할미꽃에 이제 충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화왕계. 꽃의 왕한테 이제 뭐를 조심해라는 계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화왕계. 화왕계가 바로 설총이 신문왕한테 바친 글이죠. 김우음돈의 난이 있었고요. 자, 국학이라는 국립대학도 설립했죠. 구사당 10정과 구주 오소경. 그다음에 요거죠. 요거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하게 됩니다. 관료전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이죠. 여기는 노급은 노동력의 징벌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노급이 있으면 군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왕한테 위협이 되죠. 그래서 노급은 폐지해야 되겠는데 먼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고 채찍을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만파식죠. 만개의 파도를 식혀주는 필이라는 뜻이죠. 요것도 이제 왕권이 강하니까 신격화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용왕이 된 문무왕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죠. 상은 뭐요? 상수리 제도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도 바로 신문왕 때 왕권이 가장 강할 때 최전성기 바로 신문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문돌국 99호 관농만상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하고요. 신문돌국 99호 관농만상 입에 붙어줘야 그렇죠? 습관화 돼줘야 아무 때나 끄집어낼 수 있다. 답은 뭐예요? 관농만상.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렇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렇게 되겠죠. 독서 삼품과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진골들한테. 이게 원성왕이라고 있어요. 자, 병부와 상대 등. 자, 이거 누굴까요? 법풍왕. 이렇게 됩니다. 자, 법률대결 왕금, 골병, 울상불공. 골병, 울상불공.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자장스님, 황용사 구충목타. 누굴까요? 선덕이뻐 첨왕분 비원할 때 첨왕분. 그렇죠. 황용사 자체는 진흥왕이었고요. 황용사 구충목타면 선덕여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홍, 각간 위홍인데 위홍이 삼촌인데 삼촌과 놀아나는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진성여왕. 이때 이제 최초의 노래집인 3대목이 편찬되게 됩니다. 이건 통실 하대가 되겠죠. 자, 하여튼 신문돌국 99호 관농만상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국가문화유산 옳은 것은 됐죠.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느 나라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힌트가 뭘까요? 문왕 이게 힌트죠. 문왕. 무문신효 성경회. 이게 바로 이제 발해의 왕들이죠. 자, 1번은 뭐냐면요. 1번은 뭘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백제 겁니다. 2번은 다보탑. 복잡하고 좀 화려한 다보탑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해가지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 고려 시대고요. 요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요거죠. 이게 바로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남았죠. 답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3번인데 이거는 영광탑이라는 건데 벽돌탑입니다. 벽돌. 이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벽돌탑입니다. 그걸 전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영광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돌탑, 당나라 양식을 본떴지만 우리의 전통인 이 누각 정자식은 이제 우리의 고구려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뭐냐? 상경성 주작대로 그다음에 바로 여기 영광탑 등이 바로 이제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이게 바로 영이 뭐였어요? 아까 벽돌, 그렇죠? 벽돌탑, 벽돌 무덤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온 거죠. 상이 뭐라고요? 상경성. 가장 이제 오래된 수도고 발달된 수도가 바로 자, 발해의 상경성입니다. 그리고 남쪽 이게 쭉 뻗은 도로가 바로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그리고 여기 전탑 벽돌탑으로 영광탑이 있다. 이거는 당나라이고 나머지 뭐 기와 온돌 이런 거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고구려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를 해봤습니다. 자, 11번. 자, 완산주 하면 이제 지금 어디냐 이거죠.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를 얘기합니다. 전주. 여기 도읍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성, 그렇죠. 여기에 도읍을 정했다. 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주성, 완산주. 누굴까요? 견훤입니다. 견훤. 그렇죠. 견훤이 됩니다.
그러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는데 그 전에 어디를 차지했냐면 무진주는 광주를 얘기합니다. 광주. 그러니까 광주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완산주에서 이제 도읍을 정한 누구라고요? 견훤인데 이렇게 견훤. 이때 이제 삼최시 중에서 한 명이죠. 최승우. 누구라고요? 최승우가 이제 견훤한테 협력을 하게 됩니다. 왕위. 그래서 왕건한테는 최원위가 가는 거죠. 그전에 뭐 최치원이 있었지만 최치원은 은둔했고요. 그래서 삼최시 중에 최승우, 견훤 이렇게 최승우는 견훤한테 갔다. 그래서 견훤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왕건의 고려가 있으니까 이제 남쪽에 중국의 남쪽에 여러 나라랑 교류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자, 오월과 후당입니다. 후당과 오월 이렇게 됩니다. 후당, 오월 등의 사신도 파견하는 사람이 바로 견훤이 되는 거죠. 양길 또는 기원에 이제 휘하에 있다가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궁예가 됩니다. 그리고 궁예에 부활했었던 거는 왕건이 되는 거죠. 자, 궁예는 광평성 같은 이런 기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광평성이 시중이 된 사람은 바로 왕건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죽이고 이제 고려를 세우는 거죠. 1, 2천 전투는 이제 왕건이 마지막 후백제의 견훤의 아들 신검의 군대를 물리치는 게 바로 1, 2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진, 그 다음에 태봉으로 바꾼 사람은 누굴까요? 변덕쟁이 궁예입니다. 궁예. 자,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정리 하나씩 해두시면은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조건 답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한다. 어떻게 나누어서 정리. 이유는 뭐예요? 가리고 한쪽을 가리고 해봐야 되니까. 자, 나누어서 가린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왕이 교서를 내려서 자, 이때가 언제 때냐 이거죠. 그렇죠? 주전도감. 쩐을 주조한다는 뜻이죠. 주전도감에서 은병을 만들었다. 은병. 은으로 자, 병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활구라고 합니다. 활구. 그럼 이거 말만 안 되고 숙정벌서화 이렇게 숙정벌서화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별무반이에요. 여진을 물리치기 위해서 윤관 장군이에요. 이건 서적포란 출판사를 만들어요. 여기 화폐를 발행했는데 동국, 해동, 삼한, 그다음에 은병이 바로 이제 활구가 됩니다. 활구.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모양을 본떠서 했다는 거죠. 이 건의한 사람은 누구냐? 숙종의 동생이에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제 건의하게 됩니다. 이때는 관영상점이 꽤 있었는데 관영상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이 있었다는 거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서점, 약점 등이 있었다는 거죠. 관영상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경이란 창고는 고구려죠. 청해지는 뭐요? 신라, 통일신라, 장보고죠. 그렇죠.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은 한참 뒤에 나오죠. 19세기, 18세기니까 한참 뒤입니다. 계약조는 이제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4, 5번은 이제 조선 시대고 앞에 5번은 조선 전기고는 4번은 조선 후기 이렇게 되죠. 자, 하여튼 좌우지간 뭐라 해야 된다고요? 주전도감에서 은병 이게 힌트입니다. 은병은 활구라고 했다는 거죠. 활구가 바로 은병.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동전이죠. 동전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은으로 만들었다.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 때라고요? 고려 숙종 때라는 거죠. 숙종 벌서와 동해삼월 서약주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잊어먹기가 너무 쉽고 고작해야 뭘로만 남아있어요? 잠재의식 속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설명해 주면 듣죠. 그러면 뭐예요?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설명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자, 대광현 등이 있어. 대광현. 그렇죠. 대광현 등이 있었다. 쭉 나오죠. 그렇죠. 자, 대광현 등이 이제 남하하게 되는데 후발에 그러니까 발해에 이제 망하고 나서 후발해 등이 세웠는데 이제 발해에 세자했던 대광현 등하고 많이 의견이 안 맞아 대광현이 수만 명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고려로. 그렇죠. 그래서 왕건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왕건은 포용 정치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게 바로 왕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건은 뭐냐? 송악 5대에서 흙을 취했어요. 사기 결혼했어요. 그 역사만 서쪽으로는 1000년을 가고 정계에는 후녀 10조, 그렇죠? 10조를 뿌렸단 말이죠. 근데 오래 살았다. 천수라는 연호가 있어요. 그래서 왕건 송하고대 흑취 사기 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운 천수 노래죠. 그렇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기억해 두면 더 오래 갑니다. 다시 뭐라고요?
왕건 송하고대 흑치 사기 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훈 천수. 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도 가르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송악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송악은 개성이 되죠. 개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5대는 바로 자, 5대 여러 나라가 5개 큰 나라, 큰 민족이 10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5대 10국이라고 하죠. 즉 중국의 분열기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나라가 있었고요.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5대 10국으로 분열하다가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가 이제 송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중국의 분열기가 바로 5대 10국인데 요때 이제 바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흑창 그래서 이제 진대법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창고를 두는 게 흑창이죠. 백성을 취할 때 도가 있어야 된다. 10분의 1만 받아라. 이게 바로 취민유도입니다. 취민유도 정책. 사신관 제도를 둬가지고 이제 경주의 사신관으로 경순왕 김부를 임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인제도, 이제 인질제도 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략결혼,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략결혼하게 되죠. 역분전, 그다음에 뭘까요? 사성토성제도, 만부교 사건, 거란적대시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경을 중시하게 되죠. 서경 중시. 그다음에 청천강에서 영원까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동강에서 원선만에 불과했는데 청천강에서 영원까지 확장. 그다음에 이제 정계 계백 요소 등을 이제 관료들한테 주고 후대 왕들한테 뭘 줘요? 훈요 10조, 연호가 천수. 그렇죠. 독립국가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연호죠. 연호.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시 송하고대 흑치 사기 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훈 천수.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자 서경, 그다음에 뭐요? 다 나오죠. 서경, 중시, 흑창, 그렇죠? 그다음에 계백 요소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누구냐면 이제 예종 동구칠 예종 때. 자, 이렇게 말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죠? 해봐야 됩니다. 여기 써보세요. 알았죠? 송하고대 흑치, 송악의 도읍을 정했다. 개경이라고 했다. 5대 19개 여러 나라는 교류했다. 흑창, 그 다음에 취민유도 정책이 있었다. 사신관 제도를 시행했고, 기인 제도를 시행했고, 정략결혼했다. 그 다음에 역분전, 사성토성 제도에서 만부교 사건으로 거란을 적대시했다. 왜냐면 낙타를 보려는데 여기서 굶겨 죽이거든요. 서경을 중시해서 척천강에서 영원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정기 개백 요소는 자, 관리들한테 내렸다. 훈요 10전 후대 왕들한테 내리고 연호가 천수였다. 이렇게 입에 붙어줘야 금방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왕건 송하고대 흑치 사기 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훈 천수 마치겠습니다.